자, 자, 중3, 중학교 4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개학 전에 했던 이 온라인 강의 학습 내용은 개학 후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주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등속 운동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도 잘 그려줬고, 그 다음에 숙제도 잘 해줬어요. 네. 자, 그래서 복습 조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저번 주에 안 했으니까 많이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등속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속력이 우선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다중성광 사진, 그러니까 다중성광 사진 다 기억하죠? 맞죠? 물체가 운동하는 사진을 뭐 몇 초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간격이 어떠한 운동, 그렇죠? 일정한 운동 이렇게 다중성광 사이 간격이 운동하는 물체의 다중성광 사진이 간격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속력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V는 뭐 분의 뭐, 그렇죠? T분의 걸린 시간 부대 S 이동 거리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단위는 뭐습니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의 그래프는 속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영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 넓이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속력이 느리다 빠르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팍 변하죠. 맞죠?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속력도 어떻게 되진다? 속력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한다, 속력이 더해진다라는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속 운동 중 속력이 단위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 운동,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의 특징은 운동 중 속력 또는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각각의 구간에서는 0초에서 1초, 1초에서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5초 각각의 구간은 무슨 운동?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속력이 변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을 찍게 되면 물체의 간격이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운동 중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 시간 동안 속력 변화가 일정한가를 우리가 등가속 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선생님이랑 배워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속력이 변하는 운동도 등가속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골프 치고 있는 사진을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은 거죠. 이렇게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사실은 가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과 방향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뭐 둘 다 변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속력과 방향이 변하면 이 운동은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속도라는 배 용어 안 변다 했죠. 속력이라고 바꿀게요. 아니다. 여기서는 속력이 맞겠네. 어쨌든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속력이라고 안 하고 속도라고 하는 이유는 속도 변화랍니다. 속도 변화. 그래서 속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속력, 그러니까 물체의 빠르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우리가 합쳐서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방향이 얼마만큼 하였는가가 가속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아직까지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그냥 단위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만큼 변하였는가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서 미터 퍼 세크에서 한 번 더 이 속력을 시간으로 나눠줬다고 해서 우리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통해서 예를 들게 되면, 자, 1초당 한 번 찍는 다중성광 사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0초부터 1초, 1초부터 2초, 2초부터 3초의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다고 보는데, 자,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몇 센티미터 이동했어요? 1cm 이동했죠. 맞죠?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1에서 3 이동했으니까 2cm 이동했죠. 맞죠? 3초는 3cm 이동했죠. 자, 그럼 속력은 자, 1초에는 속력이 1m/s가 아니라 여기는 cm니까 1cm/s. 1초당 1cm 같죠? 자, 두 번째 속력은 2cm/s. 자, 여기는 3cm/s. 자, 그럼 속력 변화량 봅시다. 속력 변화량. 자, 1초에서 2초까지 가는데 지금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어요? 1cm/s만큼 변했죠. 2초에서 3초도 마찬가지로 1cm/s가 변했죠. 그러면 초당 속력 변화량이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하죠. 1cm/s로 일정하잖아. 맞죠? 그래서 가속도는 1cm/s 제곱인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을 지금 이 물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속력 변화량이 어떨 때, 일정할 때 우리가 그 운동을 등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등가속 운동이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연하죠.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 배웠을 때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업 전략을 바꿔봤어요. 먼저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먼저 이해보다는 암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선암기 후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단순무식하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풀어가면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암기하고 풀고 이해한다. 암풀이 전략으로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공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이 공식을 통틀어서 이것만 맞춰도 외운다. 이외맛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만 외워도 문제를 맞춘다. 그래서 이외맛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확대가 됐죠? 자, 먼저 공식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은 보세요. 3번 공식 봅시다. 자, 한글로 쓰니까 식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여러분들 외우고 싶어요, 안 외우고 싶어요? 안 외우고 싶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이라는 거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단위로 표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단위를 A라고 쓰고 뭐죠? 영어로? acceleration?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가속 페달을 뭐라고 해요? 악셀 밟는다 하죠. 풀악셀 밟는다 하죠. 그래서 그 단위를 따서 그 첫 글자에 따라서 A라고 표시를 하고 속력이 영어로 뭡니까? velocity죠. 맞죠? 그래서 V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우리가 0초일 때 속력이라고 해서 V 하고 조그맣게 제로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시간의 단위는 뭡니까? T죠. 그 다음에 거리는 S. 이렇게 A, V, V0, T, T, S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서 식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속도는 단위 시간분의 낮은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이거를 우리가 속력 변화량으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변화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T분의 V, 낮은 속력 빼기 V0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속력은 뭐냐? 속력은 원래 속력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V는 원래 속력이 V0면 여기다가 속력 변화량 가속도를 몇 초 동안 변화했는가, 몇 시간 동안 변화했는가 해서 우리 A 곱하기 T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 V는 V0 더하기 AT. 자, 이동 거리는 원래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다. 그래서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식. 낮은 속력의 제곱에 처음 속력 제곱을 빼면 2 곱하기 A 가속도,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 거리 해서 V 제곱 빼기 V0 제곱은 2AS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공식만 외워도 등가속이 몰라도 이것만 암기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다른 과학 부분 있잖아요. 불꽃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공부하기 더 편합니다. 생각보다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좀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꾸준히 문제 풀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이게 맞든 안 맞든 일단 때려놓고 보는 그러한 남자다운 과학 과목입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이 파트를 이용해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요 식만 이용할 거야. 식만. 자, 1번. 원래 10m/s로 달리다가 3초 동안 가속하여 19m/s로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가속도의 크기는 자, 몇 번 공식 이용하고 싶어? 왠지 2번 공식 이용하고 싶지 않니? 그럼 2번 공식 이용해 봅시다. 낮은 속력이 얼마? 19m/s래요. 그 다음에 원래 속력은 10m/s죠. 맞죠? 몇 초 동안 가속했대? 곱하기 3. 그럼 A는 얼마? 3분의 19 빼기 10해서 9죠? 3분의 9죠? 그래서 3m/s 제곱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자, 철수는 그 이후 초당 2m/s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이 1초당 2m/s씩 빨라지는 이게 뭐야? 뭘 뜻하는데?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라니까 이게 가속도죠. 맞죠? 등가속도 운동을 7초 동안 할 때 철수의 속력이래. 자, 그 이후면 V0 처음 속력은 얼마? 19m/s죠. 맞죠? 등가속도 운동을 7초간 하였대. 다 나왔네. V는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속했는가? 그러면 19 더하기 14에서 얼마? 33m/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냥 식에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맞죠? 무식하게.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때 10초간 철수가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물었죠. 어쨌든 t가 10초인데 자, 이 물체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 중입니까? 아닙니까? 등가속도 운동 중인데 부분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중인데 전체적으로는 등가속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1초부터 3초까지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3초부터 7초간이니까 10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3초간, 그 이후 7초간은 각각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따로따로 써줄 거예요. 따로따로. 이해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니까. 등가속도 아닐 때는 쓸 수가 없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따로따로 볼 거예요. 자, 몇 번 공식 쓸까요,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몇 번 공식 쓸까요? 3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3번 공식을 써봅시다. 자, 3초간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동한 거리 S는 자, 초속도 얼마? 10m/s로 달렸죠. 초속도가 10m/s 곱하기 몇 초간 달렸대? 3초 동안. 3 더하기 2분의 1 앞에서 가속도 얼마라고 했어요?
3m/s 제곱이라고 했었죠. 3m/s 제곱 곱하기 3초, 9초 하면 얼마입니까? 30 더하기 2분의 27이 나오죠. 9. 왜 9가 나와? 3의 제곱이니까. 맞죠? 3초간 달렸으니까 t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서 9가 나오죠. 그럼 얼마입니까? 13.5니까 이게 43.5m를 갔네. 자, 그 이후 7초간 S는 자, 나중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19m/s죠. 맞죠? 19m/s 곱하기 몇 초 동안? 7초 동안. 2분의 1, 가속도가 얼마? 2라고 나왔죠? 1초당 2m/s씩 빨라지니까. 곱하기 7초의 제곱. 이거 얼마입니까? 7, 1은 7, 7, 9, 63, 143 더하기 49니까 얼마? 7, 7, 49, 7, 7, 7, 9, 63. 얼마입니까? 192m가 나오죠. 맞죠? 맞습니까? 선생님, 계산이 약해가지고 7은 7, 7, 9, 63. 아니네요. 133이네요. 그래서 182죠. 그래서 합은 182 더하기 43.5 해서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225.5m를 갔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끝! 뭐 선생님이 이 공식에 대입한 거 말고 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트 잘 하려면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그냥 사나이답게 무식하고 단순하게 식에다가 대입해라. 이외 맛 뭡니까? 이외 맛 앞에 뭐라 돼 있어요? 이것만 외워도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식에 때려 넣어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냐? 다시 오셨네요. 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자, 공식 중에 안 쓴 공식 있죠? 몇 번 공식 안 썼습니까? 4번 공식 안 썼죠? 이 4번 공식도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이 4번 공식도 한번 써보자, 이 말이야. 봅시다. 자, 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은 얼마가 나옵니까? 2AS가 나오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한번 공식 써봅시다. S는 자 3초간은 가속도가 얼마 나온다고? 3m/s 제곱이 나오죠. 맞죠? 3초분에 나중 속력은 아까 몇 미터 나왔어요? 19 나왔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10m/s 맞았죠? 맞죠? 10m/s 맞았네. 이거 하면 얼마예요? 19 얼마예요? 361이죠? 맞죠? 361 빼기 100분의 6 하면 261분의 6이 되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38, 24, 37, 21분의 2가 되니까 43.5m가 나오죠. 맞죠? 똑같죠? 앞에 나온 거랑 똑같죠? 43.5. 자, 그 이후 7초간 등가속도 이동한 거리 S는 자, 2 곱하기 가속도는 2죠. 분의 V제곱 빼기 19제곱이야. 자, V 나중 속력은 얼마예요, 그러면? 자, 그 이후 1초당 인버스 빨라진 운동했을 때 나중 속력은 얼마가 나왔어? 33m/s 제곱이 나왔죠. 맞죠? 그럼 이걸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대로. 33제곱 마이너스 19제곱분의 4가 얼마나? 이 값이 얼마야? 값이 왜 안 나오지? 자, 값이 얼마야? 자, 계산해 봅시다. 33 곱하기 33은 얼마죠? 99 했으니까 1089가 나오죠? 맞죠? 19제곱은 361이 나오고 빼기 4로 빼서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728분의 4가 나오죠. 그러면 얼마? 4, 1은 4, 4, 8, 32, 4, 2, 8이니까 4, 1은 4, 4, 8, 32, 182가 나오네요. 그럼 합은 43.5m 더하기 182m 하면 얼마가 나와요? 225.5m가 나오게 되네요. 앞이랑 똑같이 나왔죠? 맞죠? 그래서 요 공식을 쓸 것인지 요 공식을 쓸 것인지 왜 앞으로 요 공식을 쓸 것인지 아니면 공식 어디 갔지? 2분의 1 AT제곱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요걸 쓸 것인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 이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왜 사라지지? 왜 사라지지?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 공식은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주로 씁니다. 이런 거죠. 처음 속력이 6m/s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200m를 갔을 때 속력이 10m/s가 되었다면 철수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자, 시간이라는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3번 공식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낮은 속력이 10의 제곱이니까 낮은 속력이 10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속력은 6m/s니까 6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몇 미터 갔대요? 200m 갔으니까. 그래서 A는 10제곱 빼기 6의 제곱 분의 40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400분의 64가 나오죠. 그럼 약분하면 대충 툭툭툭 약분하면 8864, 8540 그러면 100분의 16 해서 한 0.16m/s 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간단하죠? 쉽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까 앞에서 봤던 운동 방정식 4가지 공식만 이용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게 참 뭐하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제는 이 내용을 3번씩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씩 써가지고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